네, 안녕하세요. 하율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1월에서 12월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대표님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자라는 이 내용만 잘 숙지를 하셔도 11월, 12월 달은 뿌듯하게 무언가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끔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회사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중간에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소득을 창출해 내겠죠. 소득이 창출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반적인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회사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정해 놓았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동일합니다. 누구나 다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과세 사업연도가 동일하지만 법인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우리나라는 정서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9월 말 법인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0월 1일부터 9월 30일로 과세 사업연도를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참고 삼아서 알고 가는 내용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도 12월 말 법인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사업연도로 하고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법인도 있지만 오늘의 내용은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는 1회계 기간이 마무리가 되면 결산 작업을 거쳐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때 회사의 올해의 이익, 즉 당기순이익이 확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확정된 당기순이익에서 바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보면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의 규모가 90% 정도는 거의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얼마로 확정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법인세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법인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렸냐면은 법인세는 좀 매몰되는 원가에 준합니다. 뭐 안 내도 좋은 세금인데 그냥 불필요하게 내는 세금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요즘에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이익 규모가 작아야 유리합니다. 그러면 법인세를 적게 낸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법인이 그렇게 단순한 간의 수공업만 거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은행 대출이 필요할 거예요. 입찰이 필요할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는 반대로 높은 이익을 가져가야지만 회사한테 유리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는 높게 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11월, 12월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세금을 어디까지 낼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 무조건 입찰을 위해서, 은행 대출을 위해서 이익을 열심히 냈더니 당기순이익이 높아져서 법인세도 많이 내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익잉여금의 가치도 상당히 높아지고요. 덩달아서 주식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11월, 12월이라는 기간이 이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11월에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일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최근이 언제죠? 가장 최근이 10월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 6, 9, 12 이렇게 좀 자르죠. 그래서 3분기라고 하는 게 9월 말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빠르게 일단 진행하셔야 됩니다. 일단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일단 9월 말 기준 결산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세무사 사무실에다 요청했더니 무슨 소리냐? 3월달이나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표님께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 10, 11, 12월 달에 어떠한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3분기까지 패턴이 4분기에 그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4분기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9월 말 기준의 결산재무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가 분명히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분기 결산 자료가 없이는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부가세 신고한 날이죠. 그래서 10월 25일 전에 3분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11월 달이 되는 시점에서는 3분기의 결산 작업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당기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높게 나와야 되는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회사라면 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인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인세는 조금 이게 오버해서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국가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긴 맞기는 하지만 이 세금을 고지고대로 22%나 되는 세금을 낼 필요가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많이 내지 않고 소득세를 많이 냅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현명한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9월 말 기준의 결산 재무제표는 전체 사업연도의 온전한 재무 상태와 손익 현황을 보여주는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까지 결산 자료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의 예상 실적을 반영하면 올해의 이익 규모가 거의 80% 이상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3개월치 앞으로 자료 자체가 신뢰성 있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상 당기순이익이 높아도 너무 높다. 라고 하면 법인세도 많이 내도 너무 많이 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임원에 대한 급여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익을 많이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표자 상여 한 2억 가져가고 뭐 임원들도 한 5천만 원씩 뿌려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한 조직이 아닙니다. 12월의 상여에 대해서는 급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법원 판례의 대다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나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을 안 하지는 않겠지만은 송금불산임이라고 해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진작 잘하지. 반기 때 어떻게 얘기 드렸죠? 7월 달에 뭐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급여 재조정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꼭 찬바람이 불어야 여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지금 2달 남은 이 시점에 그래도 뭔가를 안 하시는 분보다는 분명히 22% 이상의 세금의 절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힘줘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자, 매출을 제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회사가 일을 덜 하면 됩니다. 11월, 12월 달에 일하지 마세요. 어떤 의사분들은 12월 달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갑니다. 왜냐하면 성실신고 사업자가 돼봤자 어차피 세금 많이 내니 12월 달에 매출을 올리지 않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역설적으로 좀 심하게 얘기한 부분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만 법인의 입장에서도 12월에 매출을 일으킬 바에는 차라리 1월 달에 일으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예상 당기순이익이 높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세전으로 예상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라면 법인세율 자체가 22%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인들은 이 시기에 전략적인 움직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억이 넘는다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어떤 효과를 보이게 되면 22%죠. 2,200만 원의 법인세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해서 한 2억 정도를 뭔가를 할 수 있다라면 4,400만 원의 법인세를 안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세무사님 아니면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잘 되고 있으면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필요가 없겠죠. 잘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 바입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제어는
이후에는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쌓이는 금액을 제어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거하고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게 무슨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에 계속 많은 금액을 보내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나 당기순이익을 2억 3억을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가는 금액도 2억 3억이 안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잉여금 제어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에 할 얘기를 이제 마쳤고 그러면 12월 달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중간 배당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가 정관에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서둘러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중간 배당 할 수가 없어요. 정관에 규정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다라면 우리 회사는 있으면 뭐해? 중간 배당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다라면 이런 분들은 중간 배당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시기가 12월에 됩니다. 물론 12월 달에 중간 배당을 해야 되는 월이 아니에요. 8월에 해도 되고 7월에 해도 되고 9월에 해도 되지만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년에 2023년이 되면 정기 배당을 해야지 중간 배당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중간 배당을 하지 않았다라면 기회에 이익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익잉여금을 제어를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배당입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당기순이익의 제어가 다 끝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회사는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배당 정책을 잘 펼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배우자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다라면 미처분 잉여금의 규모를 다시 줄일 수 있는 재점검하고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 효과를 잘 고려해서 어느 수준으로 급여를 설정하고 어느 수준으로 배당을 설정할지에 대한 결정을 12월 달에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식 가치를 산정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 영상에서 앞서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주식 가치를 산정해보고 옮길만하다, 세금이 낼만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주식 이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주식 이전을 조금씩이라도 하신 분들은 승리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중간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들어도 나는 왼쪽 귀로 들어와서 오른쪽 귀로 다시 나간다 이분들은 조금 필요합니다. 뭔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해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9월 말 기준으로 결산이 완료된 재무제표를 활용을 해서 9월 말 시점에 회사 가치를 산정해보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주식 가치라는 부분인 거죠. 특히나 주식 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주식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보통 주변에 있는 세무사님한테 얘기를 해봤자 이게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의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바이고요. 해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2023년도 1월 1일이 되는 순간에 순손익 가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평가를 해보면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의 주식 가치는 조금의 차이가 아니라 아주 크게 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알고 있지만 대표님들은 무슨 얘기야?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고구마를 먹은 듯한 느낌이 있지만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은 1년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회사와 대표님의 세금 부담이 미래에는 차곡차곡 쌓여서 완전히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쉽지만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실천하시면 되고요. 실천하시다가 우리 회사는 이익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너무 막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